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줄 시장 후보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님의 정책과 철학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서재헌 후보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표 행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를 진행하게 된 사회복지유권자연맹의 이상열입니다. 서재헌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천장 받으시고 첫 공식 일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좀 의미 있고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대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정말로 대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데요. 그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저도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서재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구 사회복지 유권자 연맹이 사전에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후보님의 답을 듣는 현장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입니다. 오늘 녹화한 영상은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대구 사회복지 유권자 연맹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와 대구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선정한 10대 복지 핵심 공약을 사전에 후보님과 캠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후보님의 동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이 전달받은 10대 핵심 공약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후보님이 10대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10가지 중에 3가지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복지부시장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있고 없고도 큰 상관없는데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지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시정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게 대구형 기본 의료라고 해서요. 저도 영국 MBA 유학생활 경험했을 때는 주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의사 선생님하고 제 몸 상태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제가 경증에서 중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초기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자 살거나 조금 고립되신 분들은 아파도 나는 감기겠지 이러면서 초기에 치료를 하면 나으실 분들이 계속 이렇게 치료를 늦게 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본 의료 공공 확대를 하자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주치의제도, 보건소나 이런 데 전문 인력을 좀 해가지고요. 사상위 계층이나 좀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어르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근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좀 죄송스럽지만 어르신들이 신호등 대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공공 일자리. 그렇죠, 공공. 그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금이고 또 어르신들을 좀 더 이게 일하면서 보람도 찾으면 이런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여기에 좀 접목시켜서 좀 더 내실화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년을 위한 대구형 청년 복지센터도요. 저도 이제 그 청년을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는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바로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소득 청년 그래서 주 26시간 정도는 공공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입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게 청년에게 양질의 컨텐츠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한다면 뭐 박진영 같은 우수 프로듀서를 와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2년, 4년 청년 사관학교처럼 계속 데이터화 시켜서요. 이 청년들이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제 봉사도 하고 기본 소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소득도 받아가면서 청년 경쟁력을 키워서 이 청년이 필요로 해서 대구에 온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가 아니고 복지가 경제와 청년과 융합되기 때문에 제가 3C, 즉 커넥트를 통해서 이제 대구 3대 도시 회복이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라서 뭐 다 중요하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린 복지 공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네. 고민해 주신 흔적이 보여져서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전반적인 10개의 공약에 대해서 보류나 반대가 없이 모두 동의해 주셨는데 네. 혹시 저희가 제시한 공약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서재원 후보님께서 고민하신 공약이 있으시면 뭐까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 우리 당의 이번 지방선거의 첫 그거는 이제 5대 돌봄 공약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다 습득은 못했는데요. 기본 것은 복지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이제 입법화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의료에서 더해서 대구 시장이 됐을 때는 제1의료원은 기본인데 사실은 자꾸 건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은 사실 수단이거든요. 거기서 의사와 간호사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매년 20% 떠나고 우수한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래서 자산 의사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로 따오든 뭐 기존에 죄송하지만 좀 예산 선심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선을 하게 되면 어떤 무상 의료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제2의료원이 아니고 제3, 제4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공공의료가 기본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를 사람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사람이 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대구시의 복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큰 틀에서 현재 대구시의 복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 당선이 되신다면 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이 다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 시민분들께서 되게 열심히 해요.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사업마다 이제 커넥트로 연결,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조금 이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통장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론 힘든데 대구시에서 통장님들에게 뭐 좀 어르신들 상태나 집에 대해서 자꾸 한번 확인을 하는데 집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통장님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개선 없이 자꾸 업무를 주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소통해서 이렇게 서로 해결하고 기존의 각 단체, 봉사단체든 복지단체든 했던 것들, 아쉬웠던 거 아니면 노하우를 좀 공유해서 그것을 또 하나로 좀 묶어내면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복지에 더 신경 쓰고 복지가 더 좋아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대구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복지를 사람 그리고 사람 간의 소통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사회복지계가 추진하던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후보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처우 개선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있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다 보면 단기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기 그 계약직 이분들에게는 급여를 더 줍니다. 네. 예, 그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짧게 일하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더 올려드리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대구시 입장에서도 그게 더 이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예. 예,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 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대구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간의 협력과 협치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민간 사회복지계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솔직히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이게 대구시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뭐 월이든 뭐 반기든 네. 소통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가 계속 이제 복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구시의 부담도 있지만 청년이 또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청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민간에 대한 교류나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공공의료라는 것지만 다 이것도 민간이 해주셔야 돼서 다 민간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산학에서도 같이 어떤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그런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고 정 안 되면 벽이 있으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라도 좀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교류나 정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도 또 대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게 문제점이 더 있겠더라. 이런 거를 또 제공할 수 있는 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이 다 하지 않겠다. 전문 못하는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예. 전문가가 제일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전문가한테 이거 찍어 달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 다 해주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뭐 앞에도 조금 이렇게 하셨을 네. 것 같은데 하시면서 여러 현장을 다니셨을 겁니다. 다니시면서 대구시의 여러 복지 분야 중에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열악하고 또 관심이 필요한 복지 사업이 있다면 좀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인데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장애인 어떤 예. 복지가 좀 이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분들이 4년 전에 그 선거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똑같은 목소리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목소리 귀를 닫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하나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또 설명을 해줄 또 의무가 있는 것인데 무작정 희망 고문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린 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대구시장이 되는 사람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르면 공부를 하게 해서 되면 되고 안 되고 답을 드리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장애인 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잠깐 네. 언급을 후보님께서도 해주셨는데 대구도 언제부턴가 이 청년 복지사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젊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런 복지 현장을 우리 대구가 만들기 위해서 만약 후보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또 방법을 만들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그 청년 복지사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여쭤보니까 같은 노동을 대가했는데 대구는 예를 들어 2천만 원 연봉을 주면 서울이나 경기는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당연히 서울 경기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에 대한 예산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구시가 그거를 이게 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복지 포인트를 더 조금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금액을 좀 인상시켜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복지사 같은 분은 사실 급여보다는 인정, 가치를 또 이제 받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청년 인증 제도도 제가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을 관리했는데 이 청년은 대구에서 보증한다. 그렇듯이 복지사 중에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 대구시장보다 일 더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렇게 잘 이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인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또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운동도 좀 붐업도 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인정, 감사 표현이 저는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모르신다고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잘 준비된 대답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서재현 후보님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유권자 연맹의 모토가 복지를 잘 아는 대구시장 뽑기, 그래서 복잘할 시장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현장의 종사자분들이 대구시장을 선택하는데 오늘 후보님의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후보님 매년 6월 달에 우리 대구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예. 혹시 시장에 당선되시면 그 워크숍 오셔서 우리 종사자들과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당선시켜 주셔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질문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후보님께 사회복지 현장 동료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